제가 앞서 전달드렸었던 홍서범 씨의 단독 콘서트. 많은 분들이 그 정도 객석 수로도 공연이 정상 진행이 가능한 거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색해도 홍서범 씨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공연은 2024년도 12월 달에 열렸었던 대학가요제 리턴즈 부안 편 외에는 콘서트 누리 홍서범이라는 이름의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공연이 가장 최신 공연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취소된다거나 그런 일 없이 정상적으로 티켓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많은 대중분들께서는 홍서범 씨의 콘서트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관람하겠느냐, 이 논란 속에서 힘들 거다. 그리고 4월 중반부에 예정되어 있는 이 전 며느리와 자신의 아들 간의 항소심, 소송 분쟁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볼 땐 그 결과 상당히 좀 예상이 된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항소심 내용 자체가 홍서범 씨의 아들에게 양육비가 너무 적다. 양육비에 대한 불만으로서 오히려 전 며느리가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양육비가 체결이 되거나 3천만 원 위자료에 80만 원 양육비였죠. 아니면 좀 더 금액이 상향되거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에 대한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독으로 전달해 드렸었던 조갑경 씨의 단독 MC로 나오는 예능 방송이죠. 정보석 씨와 조갑경 씨가 MC로 나오는 이 예능 방송. 보석인의 건강수다 4월 6일 40회 편도 정상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다시 보기 칸에 이렇게 40회 보석인의 건강수다 딱 뜨는 게 보이거든요. 월정액 5,500원 또는 개별 방송편 구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 사실 어디에 가도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에 다시 보기 서비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돈을 내고 구매하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 하는 재방송으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방송 장면에서 조갑경 씨나 홍서범 씨의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아직까지 이 사람들 방송 활동합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공연도 그렇고요. 이 조갑경 씨의 이 고정 MC 역시 큰 문제 없이 방영이 정상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두 사람의 이 방송 활동이 또는 공연 활동이 계속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들도 조금 계신 상태예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전히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에 대한 여러 논란거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씩 초창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개씩, 한두 개씩 이상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쏟아진다라는 표현은 살짝 소강 상태에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분들께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행동 방향에 대한 괘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홍서범, 조갑경 이 두 사람이 예능인으로서 정상적인 방송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거부감이 과연 없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 결혼 생활조차도 많은 분들에게 계속하여 파묘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아들의 외도 논란에 사과도 했고 전 며느리가 결국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에 등장만 하지 않았어도 그게 통편집만 됐어도 제가 볼 때는 전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분개함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 며느리 역시 약간의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아마 또 다른 합의 아니면 항소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모양새가 아니겠느냐라는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예전 방송편 특히 이런 걸 보면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위태로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직접 찾아봤는데 이러한 내용도 보였습니다.
조갑경, 홍서범은 내게만 무심하다. 27년 만에 이혼할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당시 쏟아냈는데, 이게 이제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한창 부부 예능 방송이 많을 때, 뭐 동상이몽부터 해가지고 많은 아류작들이 방송될 때입니다. 이건 역시 TV조선의 인생 감정쇼 얼마예요라는 부부들이 많이 나온 예능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때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어떤 컨셉과 예능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보면 다른 부부들이 뭐 남편이 결혼하고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다가 조갑경 씨 역시 뭔가 남편의 흉을 봐야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만 무심하다. 결혼 27년 만에 이혼할 뻔했다. 아내를 기분 좋게 맞이한 적이 없는 홍서범의 태도에 눈물이 터진 조갑경은 그렇게 살기 싫으면 그만 살자 라고 울분을 쏟아냈다고 한다. 아내 이혼하자라는 말에 당황한 홍서범은 며칠 동안 조갑경에게 다정하게 대해줬다. 라디오 방송 시간에 늦은 조갑경에게 안전운전하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조심히 가 라는 말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단순 컨셉이 아니라 진짜로 결혼 생활 내내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이 홍서범 씨가 남편으로서 아내인 조갑경 씨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해줬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아무래도 섭섭하게 무심하게 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방송을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조갑경 씨가 정말 화를 내며 그럴 거면 같이 살지 말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만 살자, 아내 이혼하자라는 선언에 홍서범 씨가 당황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조차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외도로 인한 이 불륜으로 결국 며느리와 아들이 갈라서게 됐지만, 두 사람이 시부모로서 또는 부모님으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보단 위태로운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노출했던 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갑경 씨는요, 3남매에게 너희 때문에 네 아빠와 이혼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얼마예요라는 부부 예능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행복하게만 지내는 부부들보단 이혼할 것 같다, 이혼 위기였다, 뭔가 해프닝이 있는 이 부부들을 예능 방송에서 많이 섭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컨셉의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최근 이런 부부 예능으로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의 예능 방송이 상당히 좀 줄어든 게 아닐까. 어찌됐건 이 당시 때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홍서범, 조갑경에게 호강에 겨웠다, 살림도 안 해, 손에 물도 안 묻혀 라고 말한 바 있다. 녹화한 뒤 다음날까지 조갑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후 홍서범과 3남매 앞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네 아빠랑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 이를 듣고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던 홍서범 씨는 나중에서야 조갑경이 화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유는 홍서범이 아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아내 흉을 신랄하게 봤기 때문이었다. 조갑경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몰라주고 매도하냐,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가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홍서범 씨는 방송에서 재밌자고 당신은 좀 흉을 본 것 뿐이야, 그래서 한 얘기야 라고 변명하게 바빴는데, 옆에 있던 김지선 씨가 그게 뭐가 재밌냐 라고 불같이 화를 내서 홍서범 씨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갑경 씨가 방송에서 했던 컨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에 가서 기분이 상해서 홍서범 씨랑 말을 한마디도 안 했고, 내가 지금 이혼하지 않는 건 바로 아이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단순 컨셉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실제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상당히 위태로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홍서범, 조갑경 굉장히 부러워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임창정, 서하연 부부가
실제 방송보다 더 달달하고 모닝키스도 한다. 전화도 매일 한다. 라고 했던 거죠. 이 가운데 홍서범 씨는 바차타 댄스를 배운다고 언급하며 여자가 있어야 한다. 파트너랑 추는 춤이라고 하자 조갑경 씨는 야 여자랑 저걸 했어? 라며 분노를 폭발시켰고 홍서범 씨는 파트너가 여자, 남녀가 추는 것이다. 이건 예술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어찌됐건 모르는 여자들과 춤을 췄다라는 것에 조갑경 씨는 골 때린다. 처음 알았다. 홍서범 씨는 내가 바람이 났냐? 이제 와서 보니 참 좀 놀랄만한 발언 아닙니까? 아들이 외도로 바람이 났는데 아버지도 바람이 났는데 자신은 바람을 피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여성과 끈적한 댄스로 알려져 있는 저 댄스를 한 것을 조갑경 씨가 방송에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바람이 난 거냐? 라고 억울해하자 조갑경 씨는 추잡스러운 거다. 나이 먹어서 왜 그러냐? 곱게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임창정 씨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자 홍서범 씨도 임창정 씨에게 너도 바차타 같이 가야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홍서범 씨가 순수한 예술이다. 스포츠 댄스다. 그러자 조합경 씨가 그럼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냐?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임창정 씨가 이때 서하얀 씨가 다른 남자와 그 바차타라는 끈적한 댄스를 추면 어떨지 묻자라고 하자 나는 감당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 홍서범 씨는 해보면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갑경 씨는 우리 가정만 깨지 왜 남의 가정도 깨려고 하냐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가정이 깨진다. 이혼을 하고 싶다. 이혼을 하려고 했다. 내가 바람핀 것도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던 것이 두 사람의 예능 방송이었다 보니 지금 최근 이런 자극적인 부부간의 어떤 이혼 갈등 컨셉의 방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두 사람의 방송 출연 분량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사실 아들의 외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의 컨셉은 원치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컨셉이고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으로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급기야 이거 보세요. 이건 2019년도입니다. 홍서범 아내인 조갑경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것을 내가 주변에 뿌리겠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자, 이게 실제로 예능 방송에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기사 내용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서범 씨가 2019년도 당시 조갑경 씨와 속초에서 러시아로 가는 크루즈 행사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때 발코니 객실을 배정받았는데 가다가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털고 있는데 고기잡이 배들이 너무 예뻤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다. 그 당시 때 옷을 안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홍서범 씨가. 그래서 발코니에 나가서 찍고 있는데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조갑경 씨가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잡혔네. 이거 배포한다. 안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가방 사자. 이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어찌 본다면 부부간에 좀 재밌게 해프닝으로 끝날 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러면 큰일 나죠. 여자가 남자를 찍어도 안 되고요. 남자가 여자를 촬영해서도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범죄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행각들이 2019년도 예능 방송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았고 그게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부부 예능 컨셉이었다. 야, 이러다 보니 앞으로 두 사람의 앞날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대처가 너무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홍서범 씨의 입장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죠. 양육비 뭐 줬었다. 나는 연락 못 받았다. 등등등. 조갑경 씨는 어땠습니까? 최근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라디오스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전히 충성 유발자 특집에 조갑경, 채연, 고우리, 이채영 네 사람의 방송편 다시 보기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편집을 할 수는 없었겠죠. 또한 나아가서는 핫클립이라고 해서 역시나 라디오스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핫클립
말 그대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또는 제작진이 판단했을 때 뭔가 핫하다고 생각되는 방송분을 하나하나 커트를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역시나 조갑경 씨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TV에서도 조갑경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라디오스타 공식 홈페이지 이 핫클립 영상 목록에도 조갑경 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방송과의 이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며느리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이나 공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졌다라고 한다면 또 괜찮았을까?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앞으로의 가족 예능 방송에 자신들만의 이 아들 사건을 해결한다면 이것이 다시 잦아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뭐 양육비를 지원을 해주든 아들을 호되게 꾸짖어서 양육비를 내게 만들든 사죄하게 만들든 본인들이 찾아가서 사죄를 하든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이번 사건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발언들과 방송에서의 장면들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불편감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파묘되고 있기 때문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두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보기에 불편했었다라는 이 두 연예인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2018년도 기사를 보면 홍서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조갑경, 인생의 걸림돌이다. 숨 막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방송편의 스틸샷을 보면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을 약간 예능으로서 소비를 해왔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당시 때 홍서범 씨는 아내인 평소에 눈물이 많다. 심지어 예쁜 여자만 봐도 눈물이 핑 돈다. 유지희 씨를 처음 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구나라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내 조갑경을 봤을 때는 눈물이 안 났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예능 방송의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예능적인 멘트라고 쳐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죠. 예능 방송을 여러분 남성분들이 많이 보겠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보겠습니까? 남성분들도 많이 보지만 상대적으로 특정 방송들을 제외하고는 폭넓은 시청을 하는 시청자들은 여성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시니어 세대가 되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남편과 함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부부 관련된 예능 방송을 볼 때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밉상 남편 컨셉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홍서범 씨의 멘트와 발언이 시청자분들을 불편하게 만들다란 얘기예요. 급기야 이 상태에서 딸들과 함께 등장한 홍서범 씨의 가족인데 더 충격적인 말을 딸들이 쏟아냅니다. 홍서범 딸 홍석희, 아빠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멘트라고 해야 될까?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딸이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와 함께 등장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멘트를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보면 홍서범 씨의 딸 홍석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남자가 예쁜 여자를 아빠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남자가 예쁜 여자 앞에서 흥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다. 아빠가 얼마 전 음식점에서 예쁜 직원의 이름을 부르며 잘 부탁한다고 했다. 노부 동호회 회장이라 운영비를 다 낸다. 그래서 돈을 못 모았다. 그래도 빚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혼을 안 할 거래요. 여복을 타고났대요.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둘째 출산 때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그때 내가 지뢰게임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첫째 출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아내가 지뢰는 군인이 찾아야지 왜 당신이 찾냐라고 했다. 병원에 갔는데 내가 배가 고픈 걸 못 참아서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밥이 나오기도 전에 출산했다고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밥을 조금만 먹고 얼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패널들이 이혼하신 상태는 아니죠? 탁재훈 씨가 이혼 3번은 당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홍서범 씨가 아내가 절대 이혼을 안 할 거라고 했다. 싸우고 헤어진 적이 있다. 아내가 무당을 찾아가서 나에 대해 물어봤더니 내가 여복을 타고 나서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난다고 했다더라. 그게 열받아서 다시 나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노후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아내가 날 절대 안 버린다고 하여 걱정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와 컨셉이 글쎄요. 지금 이 아들의 외도 논란이 터진 시점에서 많은 방송가에서 찾을지가 좀 미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공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켓 예매일도 5월 9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티켓 구매 위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후 5시에 공연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티켓 개수가 295장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천석, 6천석을 차지하는 큰 공연이라면 몇백석 남은 건 굉장히 공연 한 달을 앞두고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홍석 들었다시피 뭐 제대로 된 사과문, 제대로 된 전 며느리와의 어떤 화해 이런 것이 빠르게 이루어졌더라면 굉장히 좀 이 사태를 빨리 넘길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최근의 박나래 씨 사태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박나래 씨가 최근 매니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폭로전이 굉장히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폭로전이 길어졌고 결국 박나래 씨가 경찰 출석까지 하면서 조사받는 모습이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매니저와 박나래 씨 간에 빠른 화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폭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사건의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 방송 PD들도 두 사람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했고 나아가서는 가족 예능 방송에서는 얼굴을 비추는 것이 타당하냐 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여전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꽤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 제가 당장 방송국 PD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또는 둘 중에 한 명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본인들 역시도 섭외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흔쾌히 승낙하고 나가기가 대중들의 눈치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석 씨가 MC로 나오는 보석이 없을 거고 본인이 출연하고 있는 조갑경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 라디오스타라는 정말 MBC의 굵직한 장수 예능 방송마저도 시청률이 하락하며 일대 어떤 논란과 불만이 폭발을 했는데 자, 저 정도 규모의 방송 프로그램이라면 더욱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따로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언론사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한 사과문이 담긴 입장문 발표만 했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유튜브에 등장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계속해서 폭로가 폭로를 낳는 폭로전이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부로서 등장한 부부 예능 컨셉이잖아요. 어느 방송에 출연해도 바늘과 실처럼 두 사람이 한 세트가 되어서 출연한 적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두 부부의 관계가 티격태격하는 컨셉, 뭐 이런 컨셉은 최양락, 팽현숙 부부라던가
이봉원, 박미선 이런 부부의 계보를 잇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외도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또 과거에 홍서범 씨가 자신의 친부가 바람을 폈었다라는 발언까지 방송했을 정도이니 두 사람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갔던 거겠죠. 심지어 홍서범 씨는 나의 노후 대책은 미녀 가수 조갑경이다. 지금은 종합예술인이 돈을 쓰고 있고 노후에는 미녀 가수가 돈을 쓴다. 조갑경 씨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한다. 나의 노후는 미녀 가수가 책임을 진다. 미녀 가수의 노후는 삼남매가 책임을 진다. 남편으로서 자녀들이 보기에도 아내가 보기에도 한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홍서범 씨가 노후 대책의 질문에 대해 그러면서 홍서범 씨가 옛날에 드라마를 봤는데 누가 돈을 던지는 걸 봤다고 엄마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바꿔서 얼굴에 던져줬더니 좋아하더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조갑경 씨가 난 좋아하지 않았다. 화를 냈다. 너희 아빠는 웬만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혼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 13년 전에도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13년 이후에도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두 부부의 결혼 생활이 예능 방송에서 소비되는 컨셉인 건지 진짜로 위태위태한 모습이 많이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은 건지 뭔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차차차 춤추는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홍서범 씨가 조갑경 씨에게 뭔가 순간 욱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조갑경 씨가 당황하는 모습이 방송을 그대로 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안 그래도 쌓여오고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